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12월 10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네. 요즘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내서 극복해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도 이제 극복하는 과정들 보면은 경제가 좋을 때 좀 극복이 됐던 경험들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경제를 챙겨야 되겠죠? 어제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어제 있습니다. 시작할 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줄줄 흘러내리더만요. 네, 그냥. 네.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야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산업이 그러면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철강 쪽이 괜찮다는 얘기가 철강이요? 우리 수갑이 많이 필요해요. 네, 하여튼 뭐 농담처럼 그런 네,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만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방송의 역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네. 마음도 힘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같이 힘든 것도 맞긴 맞지만 우리라도 좀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제 권순우 팀장과 함께 먼저 네. 살펴보고 박병창 이사님 시장 이야기 이후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시죠? 또 인덱스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아니죠. 얼마 전에 나오셨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네. 기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 뉴스 또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어제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 전에 조금 톤을 좀 가져갔잖아요. 네. 어제 얼마나 지금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부글부글하면서 말을 못 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 네. 이게 그때 비상계엄 때보다 어제가 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지금 화 안 난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엄은 계엄대로 내란대로 정말 화나는데 거기에 계좌까지 막 녹아내리고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관련 뉴스는 이따 전해드리고요. 네. 다우존스는 0.54%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62%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61% 하락했는데요. 한국 증시도 빠지고 미국 증시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추울까봐 저한테 이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어디 거예요? 타미 겁니다. 타미 힐피거. 타미 힐피거. 좋다. 어렸을 때 진짜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좋아. 그러니까 로망이었죠. 있는 친구들 입었던 브랜드였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옷걸이로만 입고 있고 타미 패딩은 저에게는 아직 무리인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할인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정프로님께 네,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은 별로 미국 증시에서는 대단한 얘기는 없어요.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좀 말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나스닥 쪽이 그나마 조금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중국에서 엔비디아를 반독점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반독점으로 조사하면은 걸릴 확률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90%의 독점. 대안이 네, 없으니까 없었죠. 그런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아권 라이브 4시 반에 하거든요. 네. 프로TV에서 실시간은 보실 수 있고 이게 다시 보기는 아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 거기 권석준 교수님 오실 거예요. 네. 근데 권석준 교수님이 요새 중국의 GPU 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엔비디아에다 반독점을 걸면 어쩔 건데요. 네. 자기는 AI 안 할 거야? 이런 건데 AI 반도체 쪽이 조금 올라오고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그 중국 반독점을 보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반독점을 보고 있다는데, 멜라녹스가 제가 알기로 인피니밴드 만든 회사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당분간 아무래도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즌이니까 뉴스 하나 정도는 네. 가장 중요한 뉴스들, 그 지금 내란 사태 관련 중요한 뉴스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12.3 비염계엄 사태에 비상계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염계엄이 뭐냐? 비상계엄 사태에 예.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어. 왜 그래 오늘? 제가 정치 뉴스가 입에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래. 안 붙어. 저희는 입금을 좋아하지. 입건이 뭐야? 입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규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출국금지. 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직무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해외 순방 같은 거 어떡하냐.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출국금지가 됐기 때문에 해외 순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수사 관련한 부분들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그 신청한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승인한 겁니다. 네.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러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그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신병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체포 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에 그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 아까 그 여인영 방첩사령부를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네. 뉴스가.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네. 여기가 또 따로 있어요. 공수처가 따로 있고 네. 검찰이 따로 있고 네. 경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이상민 장관과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예. 거의 뭐 경쟁하듯이 그러니까요.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군데서 하는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죠 원래. 그쵸. 근데 이제 직권남용 및 내란 등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은 나섰고, 그다음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꾸려갖고 경찰에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지금 자신들의 공을 좀 더 세우기 위한 건지 아니면 확실히 먼저 좀 여러 수사 자료들을 좀 확보한 이후에 뭔가 자신들의 위상 내지는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뭐 딜 같은 거를 위해서 저러는 건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세 군데가 동시에 지금 약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쪽 뉴스는 정 프로님이 저보다 모니터링을 진짜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그냥 제가 양념 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아까 좀 전에 검찰 수사는 내란을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사의 어떤 방향을 보면은 이게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에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괴라는 거죠, 수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용현 장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은 당연히 수계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방향도 이거는 사실은 내란이 맞습니다. 근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네, 쪽을 네, 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이게 뭐라 그러는가요? 뭔가 이렇게 통합을 시켜야 네, 네.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수사본부를 차려야죠 이제. 예, 차려야 되는데 그 김용현 같은 사람도 이제 사실 이번 내란의 가장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 양반이.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제발로 검찰로 걸어 들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원래 세 군데서 다 이 사람 찾는데 네. 자기가 글로 갔어. 그래서 뭔가 들어가기 전에 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이고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도 네. 이제 뭐 검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뭔가 이렇게 말이 좀 돼서 간 거 아니냐는 의심도 또 역시 받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조율을 해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직무를 받을 사람은 대통령이 없어야 직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대통령이 있어서 직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는 각자 수사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수처에서는 공수처가 그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그 수사 자료를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페널티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첩을 안 주면 어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요구를 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부는 안 주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국수본 조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각자 명분은 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특검 쪽이 차라리 빨리 진행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런 식으로 국정이 아예 마비가 돼 버리면은 내년 1월 4일이 됐을 때 금투세가 그냥 네. 가동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일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그 금투세 폐지, 내년 세법 개정안 등을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긴 거니까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그 지금 내란 특위 비상경제 상황 점검 단장을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번에 10일에 같이 부수 법안을 처리를 할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국정 마비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야당에서 이 예산안을 확 깎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에도 좀 원래대로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그 추경을 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추경을 할 때 하더라도 뭐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네. 혼란스러울 때는 뭔가를 차분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도 그냥 후딱후딱 일단 해놓고 나중에 수습하자가 네.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좀 한숨 돌리고 나면은 네. 다시 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 외신에서 있습니다. 얘기한 할부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잘 살펴갖고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은 후딱후딱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끼워 맞추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할부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뭐. 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왜요? 열받아가지고 네, 그거 아닙니다, 정프로님. 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잃어버린 신뢰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할부지. 예, 그것도 할부고. 할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예. 예산안은 사실 내년 1년 정도 혼란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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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제 예. 뉴스 좀 한번 보죠. 네, 경제 뉴스 가시죠. 연기금이 지금 원래 동학 운동의 그거 아십니까? 그 코스피 동학 운동이 왜 네. 그렇게 동학 운동으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동학운동이? 예.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동학개미운동은 예전에 개미가 붙은 거고 예. 동학운동이 원래 동학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동학이? 네. 저 호남지방 아니에요? 호남지방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연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코로나19 때 네. 증시 폭락하고서 연기금 매수를 이렇게 보면서 네. 야 동학군이 올라온다. 동학 연기군이 올라온다. 그게 원래 그 동학 연기군 운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동학개미가 된 거예요. 네, 그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연금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어저께 저도 연락 많이 받았던 게 이런 식으로 연금을 동원을 하면 네.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의견들이 좀 공포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증권 안정 펀드는 항상 돈을 벌었습니다. 항상 쌀 때 들어갔군요. 쌀 때. 아. 제일 바닥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샥이 왔을 때. 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왔을 때 버팀목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 증시 안정 펀드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금이 들어오는 것이 뭐 아까 뭐 하나는 증시가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받은 거를 지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따로 물어봐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면 산다.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연금은 워낙 국내 포트폴리오가 커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박살나면은 연금이 제일 크게 손해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들의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좀 증시가 혼란스러울 때는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연금에도 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냥 뭐 지금 뭐 이렇게 정부가 나라 망가뜨려 놓고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자금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의 우려도 10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들 쌀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점과 그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연금의 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금이 어떻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수급 차트가 수급이거든요. 네. 이게 뭐 2006일하고 9일, 금요일하고 월요일 수급인데 이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이게 뭐 기관에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좀 네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져나간 부분들은 오히려 개인 쪽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가 굉장히 계속 있었고요. 네. 외국인의 물량을 그동안 개인이 좀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탄핵 부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아 이제 좀 혼란스럽겠구나라는 우려를 하시면서 좀 매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이번에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어디를 많이 매수했나라고 봤는데 제가 이거 이 HTS에서 본 거하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지금 HTS 제가에서 본 거는 솔직히 삼성전자는 별로 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냥 비중으로 사더라도 항상 삼성전자가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빼면은 뭐 KB금융, 하이닉스, 네이버, 선물, 인버스, 아유 인버스. 기관 인버스. 근데 인버스는 이거는 아마도 저걸 겁니다. 해지 물량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거로 베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기관들이 인버스를 포지션을 열고서 하락에 베팅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 물량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현대차.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그 많이 빠졌을 때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그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현대차 요런 데는 그 연말이 지나가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그 뭐 이조 기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분기로 배당을 하기 네. 때문에 그 배당 이후에 주가 하락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배당락은 배당을 준다고 떨어지는 게 배당락이 아닙니다. 이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배당 다음 날, 그러니까 배당일 다음, 그러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 주주명부 폐쇄 그 다음 날 배당락이라고 이게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툭 떨어지는 거는 주식 배당을 한 경우만 배당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현금 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못 받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지 네. 배당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야, 배당락 때문에 나 배당 받기 전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당연히 시총이 100억인데 주식수가 100만 개에서 갑자기 120만 개 되면 예.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배당락이 생기는 거고 감탄한 표정 봐봐요. 예. 됐죠?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현금 배당하는 경우 당연히 이게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실제로 현실에서는 생기죠. 비슷한 현상이. 그럼 배당락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그냥 주가 겁니다.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그걸 또 배당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언론에서. 네. 그렇게 됐고요. 환율이 안 좋습니다. 환율이 1,400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차트. 네. 장 초반에 그냥 환율 확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마무리했는데 대충 한 1,430원 선에 마감을 했잖아요. 네. 한 1,435원 정도 선에서는 약간 우주방어진을 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우주방어진이라는 건 그만큼 위에서 이제 뿅망치로 때렸다. 그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주방어진을 치면 포지션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이 대충의 그 우주방어선을 보여주는 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주는데 네. 그거 이상은 진짜 니네 물린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기적인 수요들이 몰려오는 경우에 얘를 그냥 진짜 그냥 아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야, 여기까지야 오늘은. 그거를 보여주는 선을 어저께는 좀 그 시장에서는 많이들 느끼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또 여기서 연기금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연기금은 네. 또 왜 나와요? 근데 그게 저도 이게 진짜 연기금에 돈을 뺐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연기금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수합을 맺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그 연기금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수합 내용은 뭐냐면은 연기금이 해외에서 그 해외 자산을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연금을 원화로 받잖아요. 네. 그럼 얘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원화 매도, 달러 매수, 그렇죠. 네. 해외 자산 매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되니까 원화 약세가 됩니다. 워낙 금액이 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원화가 이제 위로 그러면 더 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연기금이 원화를 그 시장에서 팔고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사는 겁니다. 아, 직접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게 하죠. 시장에 안 주려고 네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산 다음에 네. 그걸로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통화 수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네. 이거는 연금에서의 통화 수합이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은 연기금이 직접 달러를 뭐 매도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외환 방어에 사용한다.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예, 물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오픈된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근데 통화 수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길래 통화 수합의 내용 자체는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아, 그리고 이제 네. 골드만. 골드만. 왜? 골드만은 2004년, 2016년 탄핵 정국과 지금은 좀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었고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좀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나리오 중에서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고요. 그 다음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탄핵 가결. 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이게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이게 좀 정프로님도 갸웃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가 맞냐 틀리냐를 우리가 좀 논하기보다는 이게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많이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릴리즈가 됐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드만 맨날 틀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삼성전자 관련 뉴스군요. 예, 좀 네. 희망적인 뉴스 없을까? 좀 산업계에 좀 그래도 좀
이 와중에도 좀 좋은 뉴스 없을까 해서 좀 찾아보다가 네. 사실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에요.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럴 때라도 좀 삼성전자가 잘해주면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안심을 할 건데 그러니까요.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오늘 오후에 아건 라이브 4시 반에 할 때 롯데하고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의 인사 뒷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의 삼성그룹의 결론은 지금은 삼성그룹은 뭔가 쇄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다 나아가는 것보다는 복원의 측면이 좀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빵꾸나고 메우는 거. 네. 근데 이번에 그 한진만 사장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게 된 한진만 그렇죠. 사장이 네. 어제 메시지를 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보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4나노 공정 수율이 최근에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4나노가 예.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30% 내외에 잘났네. 불과했지만 네. 2년여 만에 최근 70%까지 올라왔다. 네. 그리고 이게 트렌드 포스에서 예전에 뭐 75% 얘기도 있었는데 네. 뭐 제가 들었을 때도 75%까지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한 70%까지 올라왔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리벨리온이라고 네. 그 뭐 예전에 사피온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기엔 비상장이니까 네네. 기업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반도체를 지금 삼성전자가 찍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찍을 때는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의 주문량들이 좀 있어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나노가 되게 되면 4나노에서 이제 수율이 많이 잡히게 되면 잃어버린 해외 고객들 다시 데려오는 거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퀄컴 그 스냅드래곤 8 그 갤럭시 S22에 넣었다가 GOS 문제 생겨가지고 네, 네. 발열 문제 때문에 네. 그 TSMC로 넘어갔다고.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TSMC에 이제 좀 꽉 차면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퀄컴 같은 회사는 삼성에다가 AP를 납품을 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협상력도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수율이 안 나오니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퀄컴도 뭐 저기 엔비디아, 애플 뒤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아놓고서 TSMC 가서 저 구신구신 하려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예. 퀄컴 한국 삼성전자 오면 얼마나 고객님 대우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다시 데려오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하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제 직원들한테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추가 고객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진만 사장이 미주 총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네트워크가 좀 괜찮은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분이 좀 파운드리 사업에서 기술적인 역량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미국 고객들을 많이 잡아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고 파운드리 쪽에는 이번 인사에 사장이 2명이 됐습니다. 네. 이 한진만 사장이 있고 한 분은 기술 쪽을 담당하는 CTO가 같이 사장이 돼서 이 부분에서 좀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좀 중요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나노 공정의 빠른 생산량 확대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나노 공정 쪽은 한진만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게이트 오럴라운드 공정 전환을 누구보다 빨리 시행했지만 사업화에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네. 기회의 창이 닫혀 다음 노드에서 또다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네. 이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7나노 때 한 번 안 되고 3나노 때 한 번 안 되고 요 과정을 거치면서 2나노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2나노에서 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옴스트롱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7나노, 3나노에서 그 기술적 완성도가 낮아서 상용화에 실패했던 부분들을 2나노에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3나노 게이트 오럴라운드 갔을 때 삼성이 완전히 박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수율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TSMC가 굉장히 그 핀팻 구조를 유지해가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율이 많이 나오면서 3나노가 되니까 모든 고객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갔었던 거예요. 근데 2나노로 가게 되면은 TSMC도 게이트 오럴라운드 공정을 가게 됩니다. 약간 네. 장벽입니까? 그 한 3에서 2 정도 갈 때 더 네. 이상 핀패스로 안 된다.
이게 약간 장벽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3나노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게이트 네. 올라운드 갔던 건데 네. 그냥 어쨌든 꾸역꾸역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3나노 핀패스를 했던 게 수율이 잘 잡혔고 삼성전자는 안 잡혔고 네. 그러니까 되는 뭐 안 잡힌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잡힌 네.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강정은 게이트 올라운드를 3나노 때 한번 해본 삼성이 유리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전통의 강자이지만 게이트 올라운드를 안 해본 TSMC가 2나노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 요런 게임이 좀 한 번 더 펼쳐지기 때문에 한진만 사장이 우리 매번 이러다가 다음 노드 하지 않았었냐.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경쟁력에 대한 복원이 지금 삼성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DRAM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전용현 부회장이 이거 계속 그 DRAM 본질적 네.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한 얘기는 이제 금요일 날그 권석준 교수님이 TSMC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얘기도 좀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뭐 그때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반.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근데 권 팀장님 지금 입고 있는 네. 이 패딩 네. 아니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셔갖고 원래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긴 그럴까요? 않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번 입어볼까요? 저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 타미 힐피거. 요 마크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예. 요 타미 힐피거. 네. 진짜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아, 이렇게 가벼워. 있는 네. 친구들만 입었었거든요. 요게 이제 LG 그램보다 또 가볍습니다. 자, 요 타미 힐피거. 진짜 가벼워요. 가볍고 지금. 아우, 입자마자 덥다 더워. 예, 이렇게 또 따뜻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 타미 힐피거 87,000원. 예, 뭐 네? 가격 비교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87,000원. 원이에요? 요즘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패딩 길거리에서 사도 8만 원 넘습니다. 아. 네, 87,000원에 요거 3% 핫딜로 저희가 갖고 왔으니까 네. 예, 요것도 이렇게 소매 이렇게 이게 있잖아.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시보리라고. 시보리. 예, 네. 이게 손목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요게 이제 105 사이즈거든요. 네. 지금 몇 사이즈예요? 저 105. 105. 네. 네. 제가 뭐 입어도 전혀 팔이 짧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요 정도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맞는다고 보면 되겠죠. 100, 네. 105, 95 다 사이즈 여러분 필요하신 사이즈 있으니까 예, 한번 87,000 안쪽 보여달라고요. 안쪽.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때? 와, 저 프로님 진짜 프로다. 예, 이렇게 뒤에 탐이 요거 표시 벗어나도 이쁘잖아. 벗어나도 맞아요. 예, 탐이 일피고 보이니까. 네. 우리 또 이런 거 보여야 되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예. 안 보이면 왜? 아, 뭐하러? 안 보이면 그냥 시장꽃. 안 보이면 괜찮아. 안 보이면 태무? 예, 딱 보여야 되니까. 타미 힐피거입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겨울에 요거 하나면 끝나는 네, 패딩 점퍼. 요거 블랙 색깔로 때도 안 타고요. 겨울 내내 안 빠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또 챙길 수 있으니까 허리 네. 길이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 길이? 아, 이거 약간 좀 쇼패딩. 요즘은 쇼패딩이잖아 또. 네. 여기 이거 안 보이는구나. 여기까지 오네. 자, 요 정도 길이감 보시고 요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곧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자 따뜻하게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춥긴 추우신가 봐요. 우리 네. 광고하면은 댓글 분위기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되게 따뜻해 보인다고. 아, 그래요? 아 춥죠 진짜. 네. 네, 겨울 따뜻해야지. 안 그래도 밖에 나갈 일 많으실 텐데.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